안녕하세요. 40기 신입생 여러분. 저희는 38기 매스 MVP입니다. 매스 MVP는 매스 VIP, 사이언스 VIP, 매스 AI 3개의 동아리를 합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먼저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시험이 일주일 남아서 부담도 되시겠지만 모두 이겨내고 좋은 결과 거두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720번을 보시겠습니다. x는 0 이상의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자연수 n에 대해서 fx는 x제곱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gt를 x가 0 이상 t 미만 이하에서의 fx의 최대값이라고 두고 gx-fx는 5분의 x의 실근일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음 문제에서 정의된 fx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fx 그래프를 좌표평면 위에 그려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fx가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x제곱이기 때문에 x가 0 이상 1 미만일 때의 범위에서의 x제곱의 그래프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완성을 하고, 이제 x-2n 제곱으로 표현되는 이 범위가 중요할 것 같은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n의 자연수를 직접 넣어 보겠습니다. x가 1 이상 3 이하일 때는 x-2 제곱의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x-2의 제곱은 대칭축이 x는 2인 포물선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래프에 그리시면 됩니다. 비슷한 식으로 계속 하시면 이렇게 포물선의 일부가 계속된 주기가 2인 주기함수가 될 거예요. 그게 fx고, 이제 gx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gt가 x는 0 이상 t 이하에서의 fx의 최대값이라고 뒀다고 했어요. 그 말은 fx의 그래프를 조금 분석해 봐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것도 아까와 같이 일일이 해보겠습니다. t가 1 이하일 때는 fx의 그래프가 x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값이 변화하는 x 값에서의 y좌표 자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 구간에서 그대로 옮겨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최대값 1에 도달한 다음에는 함수 fx의 y좌표가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의 y좌표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지만 gt는 지금 fx의 최대값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x는 1에서의 y좌표에 1이 계속 최대값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y좌표는 다시 증가하는데 x좌표가 아무리 커져도 지금 y좌표가 1을 절대 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전 범위에서 1로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문제에서 저희한테 주어진 식이 지금 gx-fx인데 이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겹쳐서 그려주는 겁니다. gx에서 fx를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x가 0 이상 1 미만의 범위에서는 fx와 gx의 함수가 같기 때문에 0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gx는 그 이후에 계속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x가 1 이상 2 이하의 범위를 보시면 gx는 계속적으로 1이고 fx는 x-2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직접 빼주는 방법을 써본다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몇 번 그리다 보면 얘 또한 주기가 2인 포물선이 계속된 주기함수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고 문제를 다시 볼게요.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gx-fx는 5분의 x의 실근의 개수입니다. 근데 이 5분의 x라는 게 좌표평면으로 나타냈을 때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5분의 1인 직선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 그려주실게요. 이 직선은 기울기가 5분의 1이기 때문에 5,1이라는 특이점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특이점이랑 또 하나의 특이점인 원점을 고려해 주시면서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실근의 개수가 이 함수가 정의된 x는 0 이상의 범위에서 0, 이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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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좌표로 총 5개가 나오는 거를 쉽게 눈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이런 쉬운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721번을 한번 보실게요. 이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알파, 0, 베타, 0에서 만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4라고 했습니다. 그 fx가 나타내는 2차식이 두 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 두 근이 알파랑 베타고 그 두 근의 합이 14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2차식이 주어지고 두 근의 합이 주어졌으면 당연히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fx가 2차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fx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앞에 a를 써준 까닭은 그 문제에서 개수가 1이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a를 설정하는 게 저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큰 뭔가 방해 요건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0이 아닌 건 당연히 적어줘야 되겠죠. fx가 2차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시 보시면 f 3x-2는 0에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 유형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 이런 문제 유형이 공통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가로 안에 있는 식에 주목하는 겁니다. 얘의 본질은 2차식이에요. 그리고 x 대신에 3x-2가 들어간 거예요. fx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였듯이 f 3x-2에서 3x-1을 뭐 t라고 치환하면 ft의 두 근도 알파와 베타가 될 거예요. 지금 t가 3x-2인데 그 말은 3x-2가 알파 혹은 3x-2가 베타가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각각에서 x 값을 구해 본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3x는 알파 플러스 2이기 때문에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2 혹 이쪽에선 같은 과정을 거쳐서 3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나오겠죠. 근데 그래서 f 3x-2의 두 근은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2 그리고 x는 3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됩니다.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알고 있으니까 손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근의 합은 3분의 알파 플러스 2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14이기 때문에 바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는 14 플러스 4 나누기 3 해가지고 6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23번을 보실게요.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일 때 점 a는 x축 위에 있고 점 b는 함수 y는 4-x 제곱의 그래프 위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상황을 지금 제가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표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통상적인 문제에서 A, B를 가장 짧게 연결하라고 한다는 말은 이걸 뜻하죠. 점과 점 사이 그 직선으로 있는 거. 그런데 이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X축 또는 Y축과 평행한 선분들을 이용하여 두 점 A, B를 가장 짧게 연결하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X축, Y축과 평행한 그 선분이란 말은 그 저희가 그래프 위에서 좌표평면 위에서 X는 뭐 상수, Y는 상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양의 선분들을 뜻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X축 또는 Y축과 평행한 선분들을 이용해서 얘네를 가장 짧은 경로로 이으려면 이런 식으로 이어야 될 거예요. 얘가 직각이 되도록.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기반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이제 제가 아까 그림을 그리면서 A랑 B의 좌표를 임의로 정해본 거예요. A는 제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소문자 A, 0이라고 잡았어요. 그리고 B는 A의 X좌표랑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호인 B를 도입해가지고 B, 3-B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저희는 A를 B와 가장 짧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지금 나타내 볼게요. 수식으로. B가 여기에서는 A보다 X좌표가 큰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B가 A보다 X좌표가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의 길이는 절대값 B-A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3-B의 제곱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 길이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한다고 정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실 게 B가 -1 이상 1 이하인 값이기 때문에 3-B제곱은 항상 플러스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을 그대로 받고 나올 거예요. 저희는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데 경우를 나눠 보겠습니다. B가 A 이상일 때랑 B가 A보다 작을 때, B가 A 이상일 때는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B-A 플러스 3-B제곱의 최대값이 m이다 라고 말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A랑 B가 저희가 문제에서 많이 봐온 X와 Y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가 주시면 돼요. 일단 B-A 플러스 3-B제곱 -A를 따로 빼주고 지금 B에 대한 2차식이 남는데 그러면 완전 제곱꼴로 나타내가지고 최대값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얘를 완전 제곱꼴로 나타내면 B-2분의 1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 됩니다.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값은 무조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값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얘를 음수로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B에 넣을 수 있는 값은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얘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B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A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A가 지금 -1 이상 1 이하인 범위에서 운용될 수 있으니까 A를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A 값은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1 플러스 0 플러스 4분의 13이 돼서 4분의 17이 됩니다. 과연 이 값이 최대값이 맞는지 다른 경우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B가 A보다 작을 때 그러면 절대값은 이렇게 마이너스 부를 붙이고 나오게 되고 뒤에 3-B 제곱이 그대로 써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해볼 겁니다. 이 식도 마찬가지로 A가 X고 B가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Y라고 생각하고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식은 A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3인데 얘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가 무조건 플러스 아니면 0이 되니까 얘를 0으로 만들어주면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 가로 안의 숫자가 0이 돼가지고 최대값을 가지게 되고 A는 1일 때 최대값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최대값은 1 플러스 마이너스 0 플러스 4분의 13 해서
4분의 17이 되고, 다행히도 이 두 가지 경우에 최대값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m은 4분의 17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8m이기 때문에 8 곱하기 4분의 17을 해서 34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제 37번을 보실게요. 그림과 같이 AD 대 CD가 3대 2인 직사각형 ABCD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먼저 이 상황을 이미 그림으로 그려놨고, AD 대 CD가 그 3대 2라고 했으니까 뭐 다양하게 푸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AD와 CD를 각각 3A, 2A로 길이를 설정해 줬어요. AP, QD, DR, SC는 따로 그림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1이라는 걸 숙지하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삼각형 PSR이랑 삼각형 PSQ의 넓이의 합이 11이라고 하는데, 이걸 저희가 아는 방식으로 그 수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먼저 PSR을 보시면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건데, 지금 RD랑 SC가 둘 다 2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2A-2라고 하면은 높이는 PD, 즉 3A-1이 되겠죠. 그래서 PSR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A-1, 2A-2가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 PSQ를 보시면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지금 분석해 보면은 지금 이 전체 길이가 3A인데 2가 빠져나갔으니까 밑변의 길이가 3A-2라고 두면 높이는 DC에서 1이 빠져나간 2A-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A-2 곱하기 2A-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넓이를 더하면 1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을 미리 넘겨줘가지고 우변을 22로 만든 다음에 3A-1, 2A-2 플러스 3A-2, 2A-1. 그 식을 정리해 주시면 2차 식이기 때문에 결국에 쉽게 풀리게 되어 있는데, 계산을 일일이 다 할게요. 결국 정리하면 저희는 4a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떻게 풀까요?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 뭐니 해도 일단 풀어볼게요. 뭐래? 이 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A가 길이 단위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는 이라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고, 그러면 A, B, C, D 둘레의 길이는 3A 플러스 2A 곱하기 2이기 때문에 10A가 되고, 10A에다가 A에 2를 넣어주면 20이 됩니다. 쉽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851번) 문제입니다. 두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것인데, 우선 주어진 방정식이 x와 y로 이루어진 식이기 때문에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x제곱 플러스 1 y제곱 마이너스 8xy 플러스 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여기서 x와 y가 실수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의 판별식을 써주면 16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을 우변으로 이항해주고 양변에서 4를 나눠주면 4x제곱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4x제곱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따라서 x제곱은 1이어야 합니다. x제곱이 1일 때 x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x가 1일 수도 있는데 우선 x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마이너스 1을 위의 식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2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8은 0 즉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이기 때문에 y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 되어서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x가 1일 때에는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주면 2y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8은 0 따라서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이므로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 됩니다. 따라서 y는 2가 됩니다. 즉 따라서 x, y의 순서쌍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이고 x가 1일 때 y는 2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개수는 2개가 되게 됩니다. 8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다항식 fx와 gx가 주어져 있고 이 두 방정식의 공통인 해가 p도 하나뿐이고 그리고 fx는 0의 한 근이 x는 1-i일 때 a제곱 플러스 p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두 다항식이 각각 개수가 전부 실수이기 때문에 fx는 0 또는 gx는 0에서 만약에 한 근이 허근일 때에는 그 허근의 켤레 복소수도 이 방정식의 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f1-i가 0이기 때문에 f1 플러스 i도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fx는 0의 근을 최소 2개를 알게 된 것인데 지금 공통인 해가 p라고 했는데 이 p가 1-i 그리고 1 플러스 i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1-i와 1 플러스 i는 아닌 다른 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p가 1-i와 1 플러스 i 중에 하나라면 gx는 0의 근이 일단 p가 gx는 0의 근에 포함되기 때문에 1 플러스 i 혹은 1-i를 근으로 가질 것이고 또 켤레 복소수인 1-i 또는 1 플러스 i 또한 근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fx도 마찬가지로 이 1 플러스 마이너스 i라는 두 개의 근을 가지기 때문에 두 방정식의 공통인 해가 2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통근이 2개이기 때문에 공통인 해가 p도 하나뿐이라는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p는 1-i일 수도 없고 p는 1 플러스 i일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fx는 0의 세 근을 1-i, 1 플러스 i, 그리고 p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근의 합이 2차항의 개수와 같기 때문에 지금 이 fx가 3차항이 1인 그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근을 다 더해준 값인 p 플러스 2는 원래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줄 때 마이너스 3차항의 개수인 1분의 그리고 2차항의 개수인 a가 됩니다. 즉 p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가 되고, 지금 gx는 0의 해 역시 p이기 때문에 gp는 0, 즉 p제곱 플러스 ap 플러스 4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a제곱과 p제곱을 구해주면 될 텐데, 지금 우변이 지금 a에 대해서 1차식이고 p에 대해서는 2차식이기 때문에 앞의 식을 그대로 뒤쪽 식에 대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2 p 플러스 4는 0, 즉 p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p는 2를 앞서 구했던 이 식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a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a제곱 플러스 p제곱은 16 플러스 4로 20이 되게 됩니다. 15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다음 알파, 베타, 감마로 이루어진 어떤 특정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3차 방정식을 fx라고 놓으면 지금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기 때문에 이것을 x-알파, x-베타, x-감마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어져 있는 그 값을 구해야 되는 식의 형태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x는 알파, 베타, 감마를 차례대로 대입을 해서 곱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몫이 되고 여기가 나머지가 될 텐데, 지금 2차식으로 나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직접 나누는 방법을 써준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쓴 다음에 우선 몫이 우선 x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몫을 x 플러스 1로 다시 적어주게 되면 나머지는 x 플러스 3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왼쪽에 이 식을 다시 완성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x는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fx에 x는 알파를 대입하면 결국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3은 0이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3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 플러스 3이고, 감마 제곱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은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분의 감마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해야 되는 값이 이 세 가지를 모두 곱해야 되기 때문에 다 곱해주게 되면 형태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3, 감마 플러스 3이 됩니다. 근데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형태가 지금 앞서 살펴봤던 이 fx는 x-알파, x-베타, x-감마 형태의 식에
이 분모의 경우에는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형태하고 유사하고 분자의 경우에는 x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경우하고 유사하게 됩니다. 근데 부호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f-1을 대입하면 결국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 되고 f-3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3, 감마 플러스 3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은 분자 분모에 똑같이 마이너스를 붙여줬다고 생각하면 결국 마이너스 f-1분의 f-3이 되고 원래식 fx는 x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x 플러스 4에서 f-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4로 2가 되고 f-3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결과값을 다시 이 식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4이기 때문에 그 결과값은 7이 됩니다. 86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립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의 순서쌍이 3개 존재할 때 이렇게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식을 이제 풀 때 지금 위에 있는 식을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라는 식을 1번식이라고 두고 밑에 있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y제곱은 a라는 식을 2번식이라고 둔다고 하면 지금 2번식에 상수 a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선 1번식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식을 풀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y는 x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를 지금 2번 식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제곱 은 a 즉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식을 얻게 되고 y는 x를 마찬가지로 2번 식에 대입을 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 마이너스 x제곱 은 a 즉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결국 지금 여기서 얻은 이 두 가지 식에서 x, y가 3개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이 근이 지금 이 x의 값이 최소 3가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만약에 지금 위에 있는 식을 3번식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식을 4번식이라 하면 지금 만약에 한 3, 4번식 중에서 하나에서 중근이 나오고 하나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면 x가 3개 얻어질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x가 3개 정해지고 그리고 이 각각의 식은 y는 마이너스 x 또는 y는 x를 이미 전제했기 때문에 이 구해진 x의 값에 따라서 y는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x가 3개가 나오게 되면 즉 순서상 x, y도 3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식은 중근 그리고 3번, 4번식 중에서 한 식은 중근 그리고 다른 한 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식의 판별식을 한번 적어보게 되면 3번식에서 판별식은 9 플러스 4a이고
4번식에서 판별식은 1 플러스 4a가 됩니다. 그리고 이 형태를 비교해보면 3번식의 판별식 값이 항상 4번식 판별식의 값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번식이 0이고 4번식이 0보다 큰 경우는 발생할 수 없고, 중근이 되는 식이 4번식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때 3번식은 판별식이 말하자면 값이 8이 되기 때문에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4번식은 중근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D는 1 플러스 4a는 0을 풀어주게 되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을 얻게 되고, 이때 지금 x, y가 실제로 3개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우선 이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을 4번식에 대입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은 0,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0이기 때문에 따라서 x는 2분의 1로 중근이 되고, 이때 y의 값은 이 4번식의 전제가 y는 x하고 같다이기 때문에 y도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3번식에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1은 0.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근을 구해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기서 x가 서로 다른 두 x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x 값이 나오고 각각 x 값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x를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x, y의 순서쌍이 3번식에서는 2개가 나오고 4번식에서는 1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 연립 방정식을 풀어줬을 때 이 x, y의 순서쌍이 3개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방금 구해놓은 이 값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